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극강 오주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외국에 나가 있는 어떤 분이 에, 아버지가 국내에 있는 아버지가 매우 위독하다고 어, 되겠는가 하고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에 에, 오주를 세울 때 주의할 점은 외국에서 지금 물었는데 현재 그 아버님 국내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시간이 이제 시차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 보수 상납을 하는 것이 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보게 되면 시차가 좀 있잖아요. 왜 국내 아버지는 국내에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에, 국내의 시간을 맞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응급 상황이죠. 2024년 2월 8일 최근이죠. 오후 6시 44분에 아주 급한 일이라서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이스 하는 게 있잖아요. 카톡 전화를 내가 처음 받아봤어요. 소리가 막 나길래 받으니까 선생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쪽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음, 위독한 조금은 뭔가 그 아주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국내 걸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의사도 그래서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다.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다 했는데 아드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사시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외국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되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더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내용을 봤는데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인, 병인, 이민, 기유, 갑술이 나왔습니다. 갑진년이고 병인 이달이 이제 입춘이 2월 4일이니까 지났으니까 병인월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민일이고 그다음에 기유고 갑술입니다. 이 그날에 이미 아버지라 보면 되죠. 아버님이 어떤 상황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아버님은 저 연부터 전체적으로 그 병세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간의 역량, 일간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너무 일간의 힘이 강해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힘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임인이면 수생목에서 뭐 힘을 다 빼잖아요. 옆에 있는 견제 이것도 힘을 빼는 거고 월도 빼고 있고 연간도 빼고 있고 저 멀리 진토도 역시 편간입니다. 힘을 중심에서 볼 때 다 모두가 힘을 다 뺏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힘이 더 붙인다. 정간을 시간에 봤더니 정간이 기토가 있어요. 다만 유가 있기는 한데 이 유금은 내를 생각하는데 시지에서 좀 멀어요. 왜? 인이 옆에서 인유 원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유 원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조금은 에, 임을 바로 생하기에는 인목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게 인유가 원진이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일단은 또 시에 봤더니 분해 봤더니 식신이 또 있어요. 식신. 식신은 도움이 안 되잖아. 수생모는 다 힘을 빼잖아요. 맨 마지막에 봤더니 술토가 또 있어요. 술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편간이지요. 그 병점을 물을 때 편간이 뜨면 가장
안 좋다고 그랬어요. 가장 나쁜 것이 평간이 뜨는 겁니다. 그것도 피 분지에 있으면 이것은 조짐이라 했죠. 조짐인데 일에 있는 거라든지 시에 있는 거에 따라서 분지에 있는 것이 조짐이 60% 된다 했잖아요. 땅 조짐이 딱 들어맞는 게 이 평간이에요. 평간이 이 분주에 이렇게 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 의뢰인이 외국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국내에서 연락 받았겠죠. 가족들한테 받고 이제 다시 스님한테 카톡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위독한데 어떻게 병원에서는 오늘 못 넘기기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이때 이제 아버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 시간을 기준으로 보조를 뽑아야 합니다. 만약 이때 그분은 외국 시간으로 뽑아서 스님한테 이 시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어떤 회복할 기미가 보이는 그 정체를 가지고 받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거 보내주기 전에 이미 스님 먼저 정체를 뽑았어요. 왜? 먼저 시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체를 뽑고 하고 있는데 재차 전화가 온 거죠. 처음에는 위독하다는 말로 왔고 재차 전화를 해서 자기가 좀 오죽계를 봤더니 이렇게 이렇더라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건 외국 시간이라서 맞지 않고 현재 우리 한국 국내 시간을 봅시다 해서 봤습니다. 보다시피 영양이 매우 부족하고 인유 원진이나 진술충 이건 이제 원통형으로 볼 때 항상 연과 분은 붙여봐야 돼요. 연과 분을 또 타주도 마찬가지예요. 연과 시를 붙여보는 그 법을 자꾸 해봐야 돼요. 연과 분을 딱 합쳐 보면 원통마다 진술 중합니다. 뭐가 중합니까? 평강끼리 평강끼리 중하다마는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던 병간이 미래까지 평간이 그러니까 아주 나쁜 병이죠. 나쁜 병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버님께서 이 담낭 그 썰개 관련해서 이쪽에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에, 췌장, 썰개와 췌장이나 췌장 쪽이 안 좋았다. 췌장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점은 미래지의 평가는 나쁜 상황을 암시한다고 좀 전에 했죠. 그걸 다시 새겨봅니다. 그것이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뭘 보냐면, 에, 귀장술로 보게 되면, 귀장술을 봅시다. 귀장술을 보게 되면 오늘 인이니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다 축돼 있잖아요. 여기서 맨 먼저 이 자기 사주 이분의 사주를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주를 대입을 해보니까 경긴년 신사월 계유일 병진심이다. 이거 들러보니까 귀장술로 들러보니까 진토는 여기에 사살이잖아요. 또 또 병진도 사살이잖아요. 이게 시와 연과 시가 동시에 사살이 뜬 겁니다. 죽음이 떴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금은 원진이고, 그 다음에 사는 합이다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주고 볼 때에는 사주상에 나타난 기장술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좋은 기로 합해놓고 하면 사살 원진이니까 좋지 않죠. 미래지를 수명 같은 거 아니 미래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에 이제 일단 우리가 그날에 일진에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이제 해결이 연애는 사살이고 해결이 편가를 떴잖아요. 이거 봐서 뭐냐면 고통이 심합니다. 암 치료하고 그 병원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뭐
에, 사는 게 아니죠. 그런 형상에 빨리 그 병을 낫지 못한다면은 빨리 그냥 그 이 결판을 내는 게 낫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뭐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서 볼 때에는 그 고통을 덜 할 수 있는 길이 어쩌면 빨리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됨으로써 그 평간,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죽음이죠. 이렇게 이게 떴어요. 그래서 실제 다음날 지나왔는데 이 길 새벽에 불과 우리가 요 6시에서 봤으니까 한 7시간 후에 들어가셨네요. 5시간 후에 들어가셨습니까? 이 길 새벽 1시에 임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 그 임종함을 알고 스님이 문자로 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만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스님이 또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기도하고 또 그저께도 기도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인명은 제친을 하는데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정말로 어, 슬프고 힘들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사주를 가지고 이 고인의 사주를 가지고 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공부타운에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고인의 사주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주가 뭐냐면 개유일주인데 태어난 날이 예,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월, 여름철에 4월이면 여름철이잖아요. 음, 여름철 태어나고 진시에 태어났으니까 어느 정도 따뜻한 것이죠. 따뜻한 겁니다. 근데 주변의 밭들이 금이 좀 보여요. 그래서 중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금이 금이 세 개입니다만은 또 이 오행으로 봤을 때는 오화 진토가 또 토잖아요. 어쨌든 토 그리고 병화 이렇게 전체로 있어가지고 전반에 볼 때에는 약간 약한 쪽을 본다. 진약한 이유는 뭐예요? 이름처럼 나타나는 것 그리고 진실학하는 것, 면에 병화가 있다는 것 그런 걸 조금 고려해 볼 때 많이 약한 건 아닙니다만 약간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경진신사 백납금이라고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이 나분 모형으로 본다면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나분 모형을 보면 경진신사가 백납금 금이잖아요. 그래 보면 계율주 이렇게 볼 때에는 그렇게 약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나분 모형을 우리는 보지 않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정 모형을 보기 때문에 정 모형을 볼 때에는 4월달 이런 시 그래도 좀 따뜻하고 화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로 볼 때에는 병 하나 이름치 있으니까 좀 중화가 돼서 덥고 약간 덥고 하지만 물을 생할 수 있는 것은 일근이 되어 있으니까 중화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용신은 음, 금이 굉장히 많잖아 이렇게 금이 아주 많습니다. 금이 점수를 치면 40점이면 되잖아요. 그래도 약간 여름철 생활하기 때문에 약간 신나가도 보고 그러면 금과 약한 부분 좀 더해주면 금수가 좋겠네요. 금수가 좋습니다. 상태 금수가 좋고 이분은 목화가 조금은 힘든다 봐야 돼요. 그럼 올해가 갑진들이다. 그러면 목하고 진토가 토니까 조금은
나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올해가 빈빈빈 경진년에 경진에 또 진이 갑진이 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진진진 이렇게 용이 계속해서 얽히매는 것이 조금은 이분한테 대해서 어, 그게 그러면 개 정관이 되나요? 정관이 세 개나 떴으니까 좀 힘이 많이 붙이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도 이 인간의 경금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도움인데 이 신약 사주에서는 뭐가 작용되냐면 그 연주 세운이 많이 작용되잖아요. 그 세운은 올해가 갑진년이에요. 갑진년에 달이 병인호였죠. 그래서 갑진 병인호를 두개 합치해 보면은 목성 화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것도 인하고 진이 같이서 임묘진하게 되면 어 임묘진 그 날 돌아오시는 날이 뭐냐면 묘 아 일자가 묘일에 갑인일에 상담해가지고 어 정묘일에 다시에 아침 새벽 다시에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묘가 들어가서 임묘진 이렇게 하게 되면 목구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개수를 볼 때에는 그날 개수를 볼 때에는 뭐가 많습니까? 음, 목이 아주 많아졌다. 목이 많아지면 개수가 목이 갑자기 많아지면 힘이 붙이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인의 에, 명목을 우리가 함께 드리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 의뢰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그럼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의뢰인은 개축년이에요. 개축년이고 갑인월 이모일 계묘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분도 아버지는 개수고 아들은 임수네요. 같은 수일간이에요. 이 아들은 이미 역시 뭐가 많습니까? 갑인 이런 식으로 목이 아주 많네요. 이것도 묘가 있고 이 갑인의 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하죠. 신약합니다. 그래서 목생화하니까 목이 화를 정해줘갖고 오와 이는 인호수를 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많은 사주냐면 직계가 많은 사주다. 끝에는 화로 돌아갔더라. 재가 많다. 식기가 많은 사주더라. 이래 봅니다. 그럼 식대가 많은 사주가 지나가다면은 그것은 나한테 흉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식신운이 오면 갑진년 같이 식신운이 오면 나한테 흉신이요, 좋은 운이요. 흉신이잖아요. 흉한 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재성인데 아버지가 나한테는 뭐가 됐어요? 흉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흉이 더 대해졌으니까 아버지한테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모로 볼 때 이미 알고 앉았잖아요. 그냥 아버지한테 집착도 하고 아버지가 집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 뭐하고 이렇게 보면은 에, 목이 식신이 많잖아요. 식신이 많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은 힘을 빼고 그것이 오화를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목하고 나한테는 뭐라고 흉신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뭐 수도 필요한 수는 세 개나 있는데 금이 없어요. 금은 뭡니까? 인성이라는 인성이 없으니까 이분은 어머니 실제 사주도 그랬고 어머니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일단지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재가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도 재가를 하고 엄마도 재가를 하는 바람에 이분 클 때부터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자랄 정도로 어머니의 힘이 없었어요. 도움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운에서 만약에 이분이 유운을 만난다면 유가 정인이잖아요. 만난다면 아마 생모를 만나거나 생모와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분이 기유이잖아요. 기유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고 어머니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재물적으로 엄마의 그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지. 어머니의 집을 나중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모는 이 오화가 정화가 있잖아요. 정임 한목이기 때문에 매우 정임은 유증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이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재물에 관심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인성 피신이 사주에 없는데 우는 신유술 대자축으로 흘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도 아버님의 어떤 힘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나오고 취직도 좋은데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에,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유술에 흘러갔고 특히 이 유금운에 어머니 이름도 몰랐던 어머니를 다시 만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금운에 유금 시금이 꼭 유금이 아니라 기후 같으면 요 44세부터 54세 사이죠. 그때 어머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금 때 어머니와 더욱더 많은 만남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어머니가 나한테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49세 유금 운에 모친을 다시 만나는 계획이었습니다. 유금이 오면 임수를 살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유금이 오면은 임수를 살려서 다시 화를 공격하잖아요. 화를 공격해서 사실 화를 다룰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화는 아버지 성이거든요. 이렇게 임수를 살려서 금이 유금이 들어와서 한편으로는 내가 힘이 돼서 좋은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수의 공격을 받는 경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죠. 그게 모든 것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셈이 되겠습니다. 신약 사주가 어머니인 인수를 얻으면 인수와 비급이 합하지요. 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공개해요? 재성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재를 다루니 재물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아프게 돼요. 하지요. 아프게 되고 결국 그 나중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된다는 참 어찌 보면 묘한 일입니다. 이분 원래가 뭐가 없는 사주예요? 뭐가 없어요? 금이 없잖아요. 그게 인성이 없잖아요. 없는 사주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일찍 취집을 가 다른 재가를 한 바람에 나 어머니 얼굴도 몰랐는데 그때 어머니 얼굴 만났단 말이야. 한데 이때부터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에, 돌아가시기까지도 하였다는 나쁜 일입니다. 자, 이쪽 생 입장에서 갑진년은 자 개축에서 보면 사유축이잖아요. 사유축에서 보면 인이 급살이 그 인이 급이고 묘가 제살이고 그 다음에 진이 천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축 입장에서 갑진년은 천살이 되니까 올해가 천살이다.
그 하늘에 어떤 뭐, 큰, 일을 당하는, 하늘에 큰 일을 당한다면 뭐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일을 당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인월에, 이 금년에 인월에, 아니, 인월이잖아요. 이 병인, 월에 그렇게 했는데, 병인들은 이분으로 볼 때에는 축기로 때 천살이에요, 천살. 아, 그저 뭐가 평살이에요. 맞아요. 급살. 예. 여기 급제 천이니까 인이 급살이고, 묘가 제살이고, 신이 뭐예요? 천살입니다. 이들은 급살에 해당합니다. 급한 일이 났다. 언제? 이달에. 급한 일이 났고, 이 해에 천살 같은 그런 것을 만나는 해다. 그런데 이모 입장에서 오는 병대로서 아버지 승이죠. 그런데 이 이모가 나한테는 뭐예요? 이분 아들 입장에서는 흉신이잖아. 그런데 올해 에, 이민을 만나고 이민의 갑진을 만나고 그 임노진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목이 세집니다. 목이 세집니다. 원래 이분이 묘가 있잖아요. 사주에 그 인도 있잖아요. 그金용 비례해서요. 임노진 임노진 목국이 되잖아요. 그 목세가 갑자기 목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로서는 흉신이 이제 빠진 거죠. 목이 강해졌다. 그러면 목이 너무 강해지면 불이 붙나 안 붙나?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져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나무가 많으면은 너무 많은 나무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불이 꺼진다니까. 실제. 그래서 어, 이 경우에 불이 이 아들님 경우에 갑인에다가 묘인데 올해가 갑진년이 들어오면 인묘진 삼합이 돼가지고 이 오화가 목이 너무 세가지고 불 붙인 나무를 막 덮으다 보면 불이 꺼져요. 실제 그래요. 네. 그런 현상이 재밌죠. 야, 뭐가 많은다. 물이 너무 수생목 할 때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둥둥 뜬다. 나무가 죽어요. 뭐가 된다고 부목이 돼가지고 썩는다고. 죽는다고.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응?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불이 연기가 나 꺼진다. 다 뭐가 많으면은 또 물이 너무 많으면은 나무 한 개에서 나무 둥둥 들어가 나무 썩어 병이 들어가 죽는 거 똑같이 있는 거야. 너무 많으면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강하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치예요. 응. 급이 너무 많잖아요. 여자 사주에 비급이 너무 많으면 뭐가 안 돼요?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식이 젖을 너무 많이 주는 격이 돼가지고 애가 그냥 어, 뚱뚱해져가지고 그냥 뭐 아무짝에 못하는 그런 격이 된다. 에너지를 너무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받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치를 스님 좀 이해갑니까? 어쨌든 목이 너무 많으면 목생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불이 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금이 너무 많으면 물이 금생수 되는 게 아니라 금이 많으면 물이 그냥 바위에 덮여가지고 물이 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치. 그렇게 이것을 물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해가 갑인년에 묘가 있고 목이 원래 막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수가 다 목을 성해주잖아요. 수가 목을 다 성해줘 목이 엄청 강한데 올해 무슨 년? 갑진년 또 만났잖아요. 갑목이 뭐예요? 또 출신이잖아요. 그 진이랑 인묘진 안국이 된다니까. 그래 목이 갑자기 강해지잖아요. 목이 갑자기 강해지면 뭐 어떻게 이 오화가 그냥 질식을 해줍니다. 불이 꺼진다 이 말이죠. 예, 그러한 원리를 본다면 아하 올해 이분의 개축갑이 이모 개묘연의 아버지가 되면은
그 사주상으로 봤을 때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원래가 탕하고 인호축, 축인호 탕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축인호 탕하를 갖고 있는데 또 올해가 인호를 맞이해서 인호를 맞이해서 뭐가 생겼어요? 또 탕하의 그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급살이 되고 갑작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급살이거든요. 예, 이는 급살이에요. 올해가 인월이 급살이다. 그래서 그러고 쥐는 갑진년 쥐는 뭐라고 해서 천살이죠. 그래서 천살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의 흉화를 입을 수밖에 없. 자, 그렇게 좀 더 나가봅니다. 그리고 이왕 공부를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이걸 이분의 그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임은 왜 마음이 가 있잖아요. 이미 임은 오해가 있는데 오가 뭡니까? 나 정제잖아요. 정제. 정제하고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급제하고 에, 급제와 그 다음에 편관과 정제는 의지형이에요. 의지형. 의지형이 뭐냐? 생존 욕구 강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모할 때 그 정제잖아요. 정제가 아, 의지형이 되게 되면 어떤 의지형이 뭐냐? 경계지는 경계를. 내 울타리를 치는 걸 말합니다. 의지는 뭐라고? 내 울타리를 다 치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를 치가지고 내 스스로 영역을 확보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정계는 뭐냐면, 뭐로 확보를 해요? 어떤 돈을 가지고 나의 영역을 쌓는 거예요. 돈이 중심입니다. 그래, 영역 가지는 것이 정제라 그랬어요. 급제도 마찬가지. 급제는 뭐냐면 남을 막 빼앗잖아. 빼앗아서 영토를 빼앗아서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고. 평가는 뭐란다? 평가는 그 조직 내에서 평화롭게 사이사이 좋게 하면서 충성도 하고 복종도 하면서 자기 주변을 이렇게 조직 내에서 만들어가는 조직 내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을 평관이라고 하고 평화주의자라는 거죠. 그런데 정제는 뭐냐? 울타리를 치되 돈으로서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경계를 짓는 사람을 정제라고. 급제는 아예 뺏는 거죠. 급제 재물을 뺏는 급사. 그래서 이 급제가 가장 양이에요. 양. 그 중간쯤 되는 것은 평간이고, 그 다음에 이 정제는 매우 조금 수동적이고 내면적으로 보고 아무튼 이 사주는 식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정제도 있잖아요. 식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형이라고 해요. 뭘 할 때 감정에 치우친다. 활동할 때 보세요. 그러면 신 감정이고 감정형에는 식신과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인, 상한 편인. 지난번 시간에 보면인데 이렇게 자꾸만 좀 들어보시면 나중에는 이제 배워질 겁니다. 그러면 한개 아닌 것도 꼭 적어볼까요? 감정형당 사고형. 머리를 쓰는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로서 감정형은 어떤 형이냐면 이 세상 할 때 일상 살아가려면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배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과 배품, 진심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바로 감정형이다. 근데 사고형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보가 있어요. 뭔가 머릿속에 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 정보의 가장 핵심은 정인이죠. 정인. 정인이 있고 정인은 무조건 에,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인과 그 다음에 편제. 편제는 다니면서 막 이렇게 모든 걸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정관은 뭐냐면 조직 내에서 모든 규칙이라든지 규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정보를 수집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정 정인 정관 편제 그것이 사고형입니다. 그 사람들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앞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생각해요? 미리 생각을 많이 해두는 사람은 사고형이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럼 뭐가 주고되는 월에 보면 감정형이고 일에는 무슨 형이었어요? 주로 월일을 많이 보시면 참고하면 됩니다. 자, 월에 감정형이고 식신 감정형이고 오하는 정쟁이니까 하나는 울타리 치는 돈으로 울타리 치고 하나는 뭘 해요? 나의 감정을 가지고 서로 간섭을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감정적인 정도가 풍부하죠. 그래서 이 임수는 속성이 식신이고 월지가 인목이고 식신은 감정형이라고 그랬고 오하는 정계는 의지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항상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속 능력 구축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뭘 갖다 필요합니다. 돈을 필요로 한다. 머릿속에 계속 가득하면서 뭐 한다. 이 나의 바운다리를 치려고 하면 나의 바운다리를 자꾸만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쪽이 그런 주의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앞설 때 힘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감정이 치우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재물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정에 앞세우고. 그래서 이분은 감정을 조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구를 조금 더 너무 빠지지 말고 조금 그렇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튼 44세부터 63세가 신유 금운으로 이제 희신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때는 제일 좋은 게 공부입니다. 공부하고 그럼 공부하면 지혜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면은 저절로 내 들어온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지혜를 얻지 않고 계속 돈만 추구를 하게 되면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지혜를 공부하는 그것도 좋겠다. 아무튼 이 큰일을 맞이해서 아버님 임종을 맞이하고 해서 참 얼마나 애써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공부를 한 소재로 삼았는데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방송을 듣게 되면 이해를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아버님 건강한 생활 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의뢰인 선생님에 대해서 아버님 건강을 기도. 오늘은 여기 마치고 여러분들 이제 음, 등록 기간이 다 돼야 하니까 등록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철부터 불교도 공부하고 또 우리 오주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 같이 지금 이제 금년에는 오주 심리 쪽으로 많이 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가 모두가 이제 좀 그걸 높이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